네, 문학소년단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일요일에는 이제 모글리 얘기를 했다면은 나머지 이제 4개의 단편에 대한 얘기인데 4개의 단편은 하얀 물개, 리키티키 타비, 그리고 코끼리들의 투마이, 그리고 여왕 폐하들의 신하들입니다. 먼저 하얀 물개는 그 인간 사냥꾼을 피해서 온갖 역경을 헤치고 해성 낙원을 찾아 나선 용감한 하얀 물개의 이야기인데 이 하얀 물개가 백인. 네, 백인이라고 하죠. 그걸 상징한다고 하죠. 그리고 리키티키 타비는 몽구스랑 코브라가 싸우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책 설명에 선과 악이라고 했는데 딱히 선과 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다 코브라는. 네, 뭐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코끼리들의 투마이는 코끼리 조련사 가문에 태어난 투마이가 어느 날 밤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코끼리들의 춤을 보고 진정한 조련사가 된다는 인도 소년 얘기인데 진짜 이 코끼리 얘기할 때 가장 이 책이 인도가 배경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마지막 여왕 폐하들의 신하들은 이제 인도의 한 그 군인들의 그 야영지에서 낙타, 노새, 말, 소, 코끼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싸우는지 자기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뭐 챈들러 씨는 아직 안 읽으셨으니까 네. 뭐가 가장, 제일 네, 재밌을 뭐가 것 재밌을 같으세요? 어허. 이렇게만 딱 보면은 저는 몽구스와 코브라가 벌이는 대결. 리키티키 타비. 리키티키탑이? 네, 리키티키가 이제 몽구스 몽구스. 이름인데 저도 이게 가장 좋았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게 제일 좋았어요. 재밌어요. 잘 찍었네. 네. 감이 죽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좀 박진감도 있고 웃음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몽구스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몽구스가 뱀을 이렇게 잡는 약간 오소리랑 몽구스가 벌꿀 오소리. 네 거기가 이제 뭐 물려도 상관없고 그냥 막 자다 일어나면 네. 독 깨져 있고 뭐 이런 친구인데 독은 그들에게 하나의 뭐 소주 같은 거. 네, 약간 그냥 한 대 맞으면 괜찮아지는 뭐 이런 건데 저도 리키티키 타비가 좋았죠. 저는 특히 그 코브라의 알을 깨는 게 있잖아요. 네. 알 가지고 협박하고 네, 그게 참 야 어떻게 보면 자식을 두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알을 한 30개 넘게 깨잖아요. 깨고 하나 이제 가져가서 네, 뭐냐 그 깬다 네. 하다가 그죠. 사람 자기 주인 괴롭히지 말라 네.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하얀 물개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하얀 물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인종차별, 백인을 따라가야 된다. 우매한 다른 뭐 유색 인종들은 백인을 따라가야지만 진정한 낙원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이게 정글북에 어쨌든 실려 있는 단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정글북을 읽을 텐데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백인을 좀 이렇게 숭배하게 되고 약간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될까봐 좀 두려운데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판에서는 적어도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출판사 뭐 서평 같은 데는 적을 수는 있잖아요. 출판사 네.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성향이 있는 작가다 아니면은 뭐 이러한 메시지가 잠겨 있는 작품이다 정도까지는 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원작 훼손일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 나눴던 뭐 아이유의 그 제재 논란처럼 네. 출판사의 오지랖인 건지. 전 근데 궁금한 게 하얀 물개를 저는 안 읽어봐서 이 네. 하얀 물개도 읽다 보면은 제가 카의 사냥에서 느꼈던 그 원숭이들에 대한 그런 묘사, 원숭이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설정이 되는지 그런 것과 같은 좀 의아함을 느끼게 돼요. 하얀 물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니면 그냥 알고 나니 하얀 물개가 백인이겠고 이런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 내용만 보면은 그냥 하얀 물개 하얀 물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였죠. 물개는 대부분 하얗진 대부분 않죠. 아니지만 하얗진 않구나. 네. 하얀 물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얀 물개가 좀 뭐 힘도 좀 세고 독립성도 이렇게 뭔가, 독립성도 강하고. 강하고 어떤 그런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현되고 나머지들은 좀 무능한 나머지 물개들도 나와요? 네. 나머지 물개들 나머지 물개들은 그냥 다 검정색인데 네. 유독 이렇게 하얗게 태어난 애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얀 물개를 따라서 다 유토피아적인 그곳으로 네, 간다. 그런 내용이라.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서 평에도 비판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가에 대해 팩트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 논란이 있어요. 그럼 그 논란이 있었다. 그 정도는 저는 적는 것도 하나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출판사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또 근데 그러면 또 책이 안 팔리긴 하니까 또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작품은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뭐 출판을 하지 않아도 아, 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하얀 물개라는 챕터만 빼면 안 되나? 계약이 그죠. 그렇게 안 되나요? 그러게요. 다른 부분에서는 잘 못 느꼈어요. 그거 외에는 뭐 하얀 물개 빼고는 사실 뭐 크게 뭐 그런 부분이 안 느껴져서. 그냥 정글북을 보이콧 해야겠네요. 네. 근데 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책 대부분 단편에서는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에 반하는 인물들을 다 죽이는 그 무찌르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이렇게 내용 전개일까요? 아니면 그냥 작가가 이렇게 쓴 걸까요? 시대적 전개에 따른 건 뭔가 뭐라는 여기 거예요? 20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라 반대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 정복해야 하는 존재다. 약간 그런 게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다 그냥 죽이더라고요. 죽여야지 우리가 해피엔딩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뭐 미디어학부의 재학 중에 하던 게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은 다 뭐 제국주의의 네, 일환으로 그러니까요. 사용되었고 점점점. 저도 뭐 반영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런 걸 되게 미화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야자키 하야오나 뭐 이런 것도 뭐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다 생각이 나서 이 책갈피에 이렇게 작가 소개가 있잖아요. 네. 보는데 사진만 봤는데도 와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것 같이 생길 수가 있나? 요새 또 이렇게 애프터 관상론이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 네, 쟤 저럴 줄 알았다. 과학이다. 이거. 네, 쟤 약할 줄 알았어. 네, 쟤 학교 폭력할 줄 알았어. 네. 딱 이게 봤는데 눈깔이 맛이 같더라고. 요게 요새 좀 대세인데. 이게 또 보면은 영국이 또 이제 인도를 지배했었던 시대에서 네.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일본인이 뭐 그렇게 뭐 소설을 쓴 건데 일제 감정 네, 때 일제 태어난 감정기 때. 네. 이런 느낌이라 사실 인도 사람들은 키플링을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은 네, 맞아요. 느낌도 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느낌이 비슷한 것처럼 그 이런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다는 거는 또 그만큼 거기가 또 거기가 또 썩었다는 네, 거죠. 개 썩었다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노벨 문학상 지금 박탈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이렇게 뭐 남한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에게 상이 돌아갔다는 게 사실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럼 오늘 읽은 책 정글북 책을 넘어서 여기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언젠가 했던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키키처럼 동물 한 마리를 데리고 아. 다닐 수 있다면 뭘 데리고 다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강아지랑 고양이 빼고 강아지랑 고양이 네, 빼고. 한번 해보죠. 저는 북극곰이요. 북극곰. 네. 요즘에 지구 온난화 시대인데 좀 가슴 아프네요. 뭔가 저한테 북극곰의 이미지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음, 되게 시원할 것 같고 청량감이 넘칠 것 같아서. 네. 또 요즘 또 계절에는 또 북극곰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독수리. 어, 네, 독수리 한번 데려보고 싶네요. 이유가 있나요? 독수리가 그렇게 눈이 좋대요. 그럼 날개도 많이 날고. 그래서 네. 한번 나는 동물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제가 나는 동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수리만 유난히 좀 매나 독수리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저 이 생각나는 게 언제 삐삐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삐삐가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돌고래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횡축 X, Y에 Z축이 포함된다. 어디서 나온 근데 거예요? 아무튼 저는 물 속에서 사는 그 중에서 좀 영리하다고 하는 그리고 되게 좀 이쁘게 생긴 돌고래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새랑 마찬가지로 하늘 공간을 점유하는 것과 바닷속을 점유하는 거는 인간과는 다르게 평면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다니다가 상하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X, Y, Z축을 아. 다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횡축 이동이라 그랬나 순간에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게 새는 좀 힘든 게 얘는 좀 뭔가 좀 힘들어 보여요. 날개짓을 멈추면 떨어지고 죽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물고기가 헤엄을 멈춘다고 죽진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정글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뭐 동물에 대한 얘기죠. 정글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글쎄요. 뭐 바다도 사실 뭐 근데 정글이죠. 원숭이 네. 괜찮아요. 원숭이
뭐 손을 쓰잖아요. 원숭이는 늑대랑은 다르고 표범과는 다르게 뭐 곰도 나쁘진 않겠다. 짱 세니까. 센 게 중요하죠. 책 갈. 피. 네, 그럼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문희 씨. 네, 저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문장이 아닌 한 단어를 뽑았는데요. 빨간 꽃입니다. 이 책에서 모글리가 불을 사용하는데 그 불을 빨간 꽃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뭔가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 같잖아요. 빨간 꽃. 이게 또 동물들이 다 무서워하는. 네. 그죠? 무서워하는데 꽃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꽃 하면 약간 장미가 전 떠올랐거든요. 근데 장미 이제 가시 있어서 이제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건데 이 빨간 꽃이 모글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네, 저는 모글리와 형제들 이 챕터가 시작할 때 앞에 정글이 밤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첫 구절입니다. 박쥐 망이라는 애가 박쥐인가 봐요. 네. 박쥐 망이 풀어놓아준 밤을 이제 솔개 7이 집으로 데려온다. 7은 이제 솔개 이름이고 표현이 좀 멋있어요. 네. 박쥐가 풀어놓은 밤을 솔개가 솔개가 나면은 걷어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정글 친구들은 솔개가 이렇게 날면은 아씨 아침이다. 일어나야 되네. 음, 어디선가 되게 괜찮은 표현을 읽은 게 재밌었던 게 어떤 웹툰에서 19세기 영국이었나? 거기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알람을 해주는 직업이 있었다 그러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뭐 돌아다니면 깨워주는. 네, 돌아다니면서 뭐 창문을 이렇게 막대기로 총총총총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화는 묘사를 했던데 그거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밉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람이네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아, 쟤 또 왔어. 네. 다 돈 주고 고용하긴 그러니까. 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페이지 72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용감한 마음과 공손한 혀. 그게 있으면 정글을 헤치고 어디라도 갈 수 있지라는 문장인데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뭐 정글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용감한 마음과 입조심을 하면은 중간이라도 가니까 어디든 무난하게 헤쳐가다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꼭 정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냥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쓸만한 내용이다라고 싶어가지고 이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줄 평과 별점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챈들러 씨. 네. 아름다운 기억은 기억으로만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이 1점은 저에게 주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네. 감히 빵꾸를 내다니. 그다음 노니 씨. 네, 일요일 아침 8시에 읽기 좋은 책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네. 0.5점 감점 네.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니다. 나는 아무래도 도시가 좋다.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오늘 2점이네요. 평균. 네. 제가 원래 3.5점을 줬다가 네. 왜 0.5점을 내렸냐면 방송 녹음이 그래도 저도 하면 이거 그래도 괜찮게 녹음했다. 네. 잘했다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너무 별로였어요.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우리 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책에서 건질 게 없었다. 사실 우리의 역할 혹은 청취자가 우리로부터 얻어가는 무언가가 만약에 북 큐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무슨 책 읽어야 될지 몰라서 문학소년단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생각에 방송 너무 재밌어. 그러면 책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겠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책을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모글리 편을 죽 써놨으니까 모글리 편이래. 정글북 편을 죽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정글북에 대한 별로 재미없다라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갖게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인종차별로 가득한 러디어드 키플링의 그렇죠. 정글북을 읽지 않게 될 것이고 오늘 저희가 방송을 이따위로 진행한 이유에는 청취자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다. 그럼요. 원래 훨씬 재밌고 다양한 네. 얘기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책을 재밌게 그렇죠. 연출한다는 거는 그렇죠.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또 원하는 방향이 또 아니기도 그렇죠. 하죠. 이거 다 계산된 연출이라는 네. 거죠.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 정도 연출은 해줘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까봐 저희가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박연선 작가의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를 뭐 저희가 그렇게 연출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읽을 책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쳐내주는 것도 그쵸. 사실 소거법도 도움이 된다. 역할 중 하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오늘 알림장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림장은 노니 씨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의 이름은 단순했다. 97년도에 처음 길렀던 진돗개 구칠이, 2003년도에 태어난 말라뮤트 영삼이. 기억을 더듬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추억은 떠오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했던 강아지들이다. 유년 시절 강아지와 함께하면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의뢰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기브앤테이크가 당연한 장소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듣는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빨리 만나길 바라. 그렇다. 강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처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존재. 그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네. 말라뮤트도 키우셨나요? 네네. 이게 말라뮤트랑 허스키랑 네. 구분하는 방법이 돌아봤을 때 웃고 있으면 말라뮤트고 화나 있으면 허스키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웃고 있나요? 말라뮤트는? 항상 그 웃긴 있었어요. 이게 근데 또 너무 크다 보니까 그죠, 엄청 크잖아요. 집에서 한 6개월 길렀나?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데 가서 키우게 됐거든요. 다른 분한테 맡기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거기 앞에 키우다가 이제 한 2, 3년 키우다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모 댁으로 내려보냈죠. 저도 강아지를 꼭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저는 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꼭 키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한국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싶은데 노니 씨가 그런 사람을 빨리 만나길 바라라고 적었잖아요. 이게 표준어잖아요, 사실 바라가. 네. 저는 이거 너무 별로거든요, 사실. 바래가 훨씬 더 끝맺음도 좋고 어감도 좋고 뭐뭐 하길 바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표준어라는 걸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네. 아직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노니 씨의 이 멈칫함을 읽었거든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약간 그 있잖아요. 너를 저희가 쓸 때는 문자로 네. 네 이렇게 네. 쓰잖아요. 그리고 읽을 땐 뭐 니가나 뭐 이렇게 네. 읽는데 약간 바라도 그런 종류의 하나가 아닌가. 이거는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왜 이래야 네, 하는가? 굳이 왜 우리가 바라로 써야 되나? 여태까지 바래로 잘 쓰다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주에 읽을 책은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저희 문학소년대 지분이 있으신 그 재하 씨가 네. 추천해주신 작품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게스트가 출연하나요? 네, 재하 씨는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함께 얘기할 텐데 노니 씨가 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네.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네, 한 주 쉬고. 부럽다. 챈들러 아니, 씨도 가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안 가요. 이게 예비군인데 저는 안 가거든요. 저는 다음 주 있던 게 미뤄졌어요. 근데 노니 씨 다음 주 월에서 목요일이잖아요. 화수목. 저 동원이라서. 화수목이잖아요. 네. 수요일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아, 개꿀인 거죠. 하루 벌었네요. 다 갔다 오셨지만 비 오면 군대에서 뭐 하는지 알잖아요. 뭐 하는데요? 분명히 앉아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앉아만 있죠. 앉아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좋죠. 시청각 교육하고. 부럽네. 아니 오랜만에 판초위 쓸 생각하니까 그건 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 못 하실 테니까 빨리 네. 끝내도록 하죠. 그럼 저희 인사 바로 나눌까요?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